여러분, 밤에 갑자기 가려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가려움증을 겪으셨다면 이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몸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의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 예를 들어 간, 신장, 혈액순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려움증은 많은 경우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만약 가려움증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내부 기관의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가려움증이 신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가려움증이 어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암시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주요 부위 3곳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각 부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 3곳은 우리가 가벼운 증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위들이지만 실제로 이들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내장기관의 관계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간과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신장은 혈액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쌓여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피부 밑의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려움증이 밤에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밤에 간과 신장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간과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피부 아래로 흘러들어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고 연고를 바르거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약 60% 이상이 병이 발견되기 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병원에 도달할 때는 이미 치료가 늦었거나 병이 심각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간과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가려움증이 정말 간이나 신장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단순히 연고나 알레르기 약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증상을 덮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주요 부위가 있습니다. 첫째, 목덜미와 등. 둘째, 종아리와 발목. 셋째,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들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이 3가지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가려움증이 어떤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목덜미와 등. 스트레스와 피부의 신호.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목덜미나 어깨뼈 주변이 가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바로 이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을 자극하고 그 결과 피부에 기름과 땀이 쌓여 피부가 자극을 받으며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한 주부들에게서 이 부위의 가려움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부위에서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가려움증을 해결하려면 우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어깨 마사지, 그리고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로즈마리 오일이나 생강 오일을 뒷목에 바르는 것도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종아리와 발목, 혈액순환의 경고.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은 거리를 걸은 후 저녁에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이는 혈액순환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일 수 있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함께 붓거나 뻐근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정맥부전증이나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맥부전증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여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독소가 혈관벽을 통해 스며들어 염증과 피부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또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못의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다리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와 발목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다리를 높게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다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손바닥과 발바닥. 간의 경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간이 문제를 일으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면 독소와 담즙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독소가 축적되어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손상으로 인해 황달, 피로감,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간 초음파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녹색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 건강을 위해 6개월에 한 번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마다 그 원인과 경고 신호가 다릅니다. 목덜미와 등은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성 문제일 수 있고, 종아리와 발목은 혈액순환 문제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은 간,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그것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증이 단지 피부의 문제로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려움증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움증을 경험할 때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연고를 바르거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방편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려움증은 피부 이상뿐만 아니라 내부 기관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간의 기능 저하. 독소가 쌓이는 신호 가려움증이 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에 축적된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간이 손상되면 독소와 담즙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즙의 흐름이 방해받을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강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이 손상되면 황달, 피로감, 소변의 색이 진해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려면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간 질환이 의심된다면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장 기능 저하. 체내 독소의 축적. 신장은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해독 기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경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쌓인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는 결과로 발생하는데 특히 다리, 팔, 등과 같은 부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은 가려움증 외에도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혈액순환 문제. 정체된 독소가 피부로. 혈액순환의 문제는 가려움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특히 다리나 팔, 목덜미 등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혈액순환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혈액 속의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 혈당이 높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다리를 높게 올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다리 피부를 보습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4. 당뇨병과 가려움증.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 당뇨병 환자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피부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다리나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리와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 기관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느끼는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증의 진정한 원인은 내부 기관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할 때 이는 단순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그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들이 가려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려움증의 생리학적 원리와 이를 유발하는 내부적인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가려움증과 간의 관계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몸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독소들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들이 축적됩니다. 그 결과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피부 아래로 흘러들어가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담즙과 같은 중요한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여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밤에 더 심해지며 그때가 간이 가장 활발히 독소를 처리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의 자극이 아니라 간의 건강 상태가 몸에 전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장과 가려움증의 관계.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 아래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이나 혈액 순환 문제도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신장이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아래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혈액순환과 가려움증. 가려움증은 또한 혈액순환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속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는 피부에 영향을 미쳐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다리와 같은 말단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혈액순환은 피부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는 부종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적으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가려움증의 생리학적 기전. 가려움증은 피부의 신경 말단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의해 유발됩니다.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경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물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화학적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주로 피부 아래의 신경에 의해 전달되는 신호로 이는 뇌로 전달되어 가려움증으로 인식됩니다. 이 신호는 종종 특정한 물질들이 피부에 축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간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물질들이 피부에 쌓여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에서 담즙과 히스타민 등의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물질들은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간의 기능 저하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독소가 피부에 쌓여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면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내의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 기관의 기능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할 때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간과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부기관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피부 문제로 인식하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연고를 바르거나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1. 가려움증의 원인 파악.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의 건조함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려워서 긁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긁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긁는 것은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염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에 행동지침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를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는 것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피부를 더 자극합니다. 대신 가려운 부위를 차가운 물로 씻어내거나 피부를 진정시키는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가려움증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 외에도 피로감, 소변의 색 변화, 체중 감소 등 다른 신체 변화가 동반된다면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이라면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진에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점검하고 혈액순환 문제나 다른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생활 습관 개선과 식단 조절.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식단에 신경을 쓸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과 신장이 효과적으로 독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채소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과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가려움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 호르몬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심호흡, 명상,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려움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휴식과 신체적인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려움증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기관의 문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경우 이를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시는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저는 한 67세의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손바닥과 발바닥에 심한 가려움증을 겪고 있었지만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비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가려움증을 참아왔고, 병원에 가는 대신 연고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며 가려움증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만성 피로감과 함께 심각한 황달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그녀는 지방간과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즙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혈액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강한 가려움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았지만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려움증을 무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가려움증은 몸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 반면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큰 문제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64세의 남성 환자 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자주 운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밤에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에 생긴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계속되고 몸의 다른 부분에도 증상이 확산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려움증이 그에게 신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여기지 않고 몸의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처럼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이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울 점. 가려움증은 몸의 신호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기관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여겨서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뒤에는 치료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셈입니다. 4.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실천 방법.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치료함으로써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건강한 수분 섭취를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결론.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간과하지 않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신호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가려움증은 사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간과 신장,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려움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마세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강 신호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몸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